네, 반갑습니다. 하와이비치입니다. 선별된 좋은 리포트를 함께 읽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퀀티케이에서 좋은 기업을 선별하듯이 같이 읽어보고 숨은 뜻이나 배경을 파악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이제 퀀티케이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매수매도 추천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매수매도 시점에 대해서는 투자자 본인들께서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주셨으면, 각자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이 리포트를 읽을 때 창작자의 의도가 어떻게 될지 여러 앵글에서 함께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가져온 리포트는 최근에 전력 인프라 섹터가 들썩들썩하기 때문에 LX 일렉트릭 우리 리포트를 발간했었고, 그리고 또 탐방 갔다 왔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점검을 해보고자 이렇게 리포트를 두 개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퀀티케이 리포트도 함께 이제 체크를 하면서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해나갈지 한번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떻게 대응을 하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보다 이렇게 시장에서 리포트를 시장에서 이렇게 보고 계시다 라고 우리가 한번 더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리포트는 현대차증권 강동진 연구원님께서 적어주셨는데, 제목은 점차 저평가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지금 아마 이 저평가 구간은 요격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7월 달에 급등을 했죠. 작년 3월부터 7월 달에 급등을 하고, 그리고 이게 거의 뭐 반 정도 빠졌습니다. 반 정도 빠졌다가 다시 최근에 급등하는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올라올지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하고요. 현재 투자 포인트 및 결론을 먼저 읽어보시면 1분기 실적은 컨센서스 소폭 상회할 전망이고, 한국 2차전지 그리고 EV 설비 증설 일부 지연되었으나 점차 안정화되고 있고 25년 이후 가속화될 전망이다. 중장기 데이터 센터 증설에 따른 배전반 수요 역시 성장 모멘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주요 전력기기 업체 24년 기준 평균 멀티플을 뭐 20% 디스카운트해서 이렇게 했고요. 목표 주가는 13만 원으로 하향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는 9만 원 정도인데 이미 하향을 해도 13만 원이라고 하니까 뭐 상승 여력은 꽤 있는 거죠. 그래서 주가 전망을 또 다시 결론부터 보면 지난해 하반기 주요 업체 북미 투자가 지연되면서 실적이 부진했는데, 이는 일시적이고 점차 실적 정상화되면서 주가 역시 저평가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재밌는 게 이 회사가 퀀티케이 리포트를 좀 보시면 전력 기기 부분이 있고요, 전력 인프라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력 기기 부분 같은 경우는 배전반을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어찌 보면 뭐 5년, 길게 보면 10년 정도마다 주기가 오는 거고, 산업용 부품 교체 수요가 발생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산업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전력 기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주기적인 교체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안정적인 매출을 보여주면서 성장하는 그런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프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방 산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고객사, 2차전지 반도체 대기업들이 미국으로 진출하면서 거기에 함께 이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이 좀 꺾였어요. 이 부분이 좀 꺾이면서 시장에 좀 오해, 아니면 시장에서 어떻게 우려가 좀 있었다. 그래서 그런 배경을 좀 가지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해 하반기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했던 것은 한국 2차전지 반도체 기업 증설이 지연됨에 따른 영향이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25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미국 증설이 지속되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으로 쉬어가는 구간이다. 2024년은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2024년 쉬어가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를 넘어가게 되면 또 주식시장은 선반영을 또 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는 또 내년에 좋아지는 걸 또 반영하지 않겠느냐라는 거를 이 단어 선택에서 굉장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연되었으나 안정화되고 있고 24년 이후에 가속화되면서, 그래서 1호 정도의 13만 원까지 목표치를 보신다는 거는 하반기쯤에는 이 회사의 어떤 밸류에이션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실적도 마찬가지고요.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국내 재생에너지 사업 부진으로 당분간 부진 지속할 전망. 이 회사가 직접적으로 ESS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언급을 하신 거고요. 어차피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직접적으로 개발자로서 나선 거는 얼마 되지 않고 앞으로 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런 표현은 당연히 맞는 얘기죠. 신재생 발전이 부진한 상황에서 중저압, 설비 비중이 높은 동사 사업 구조는 고압 설비 중심의 국내 경쟁사 대비
할인 요인이 될 수 있다. 다만 최근 부진한 재생에너지 사업이 개선될 경우 디스카운트 만회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다. 근데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아까 전력기기, 그리고 전력 인프라, 그리고 여기 신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이 세 개가 다 같이 좋아지는 시기가 언제일 건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각자가 좋은 타이밍이 좀 다른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둘 다 좋아지는 시기는 2024년 말에서 2025년을 얘기하고 계시고요.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향후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기대해 볼 부분이다라고 정도만 말씀하셨는데, 일단 이 기업이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더 보이기 위해서는 그 전력기기와 전력 인프라 부분이 둘 다 긍정적으로 변하는 그 곡선에 있을 때 파괴력이 강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베스트에서 성종화 연구원님께서 적어주신 내용도 잠깐 보시면 악재는 다 노출됐고 이제 과도한 조정 정상화의 시간이다. 그래서 제목을 한번 잘 볼게요. 여러 제목이 있는데 1분기는 지난 3분기, 4분기 같은 어닝 쇼크는 없다. 실적에 대해서는 더 우려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하신 거고, 수준은 22년 고성장 이후에 23년 손고르기, 당연히 23년 순고르기를 했으니까 24년의 실적이 조금 더 주춤하겠죠. 24년분은 연초부터 대형 수주권이 공시됐다. 그래서 요거 대형 공시된 것들을 아마 다트 공시 사이트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북미 로컬 업체에 대한 국내 생산 제품 직수출권 의미 있는 성과 도출 중, 아마 이 수주에 대한 얘기를 더 부연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사우디 네움시티나 디리야 등 도시 모습 완성 단계쯤 수주 가능성. 요거는 좀 먼 얘기일 것 같아요. 아마도 도시 모습이 완성되어 갈 무렵인 2년부터 4년 뒤에는 동사의 수주가 가능할 거다. 이거는 중장기 모멘텀으로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보다는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기대감을 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 컨티케이 리포트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초고압 변압기 캐파 확장에 대한 탐색을 하고 있어요. 회사도 계속 검토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동사가 이제 중저압 제품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고압 비중은 미미한데, 부산 초고압 변압기 공장의 캐파는 연간 기준 연간으로 했을 때 1,500억 정도 규모다. 그런데 지금 연결 매출 4조 중에서 배출 비중이 3.5%밖에 안 되는데 의미 있으려면 한 10%는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캐파를 지금 아마 증설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미팅에서도 계속해서 고민은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어떤 시기의 문제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이제 전망을 하는데, 지금 이제 초고압 변압기 수요가 캐파를 초과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향후 3, 4년 그리고 한 10년을 내다보고 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소기업을 인수하는 방식도 현실적으로 검토 중이고, 다만 아직 가시화된 단계는 아니고 미정돼 있는 상태지만 진행 방향은 지속 주시 필요하다. 그래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장의 이런 가능성이 이제 어떻게 보면 주가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경기 침체 영향이 크나 경기 회복 시그널 시 턴어라운드 모멘텀 작동.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아까 전력 인프라가 좋아지려면 이런 경기 회복 시그널이 분명해져야 되고 턴어라운드 모멘텀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쪽 사업 부문이 다 같이 좋아질 때 아마 이 회사의 주가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올해 1월에서 2월 지나친 하락이 있었고 굉장히 급한 하락이 있었죠.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퀀트K, 제 네이버에서 이렇게 영문을 퀀트K 치시면 이렇게 퀀트K 사이트가 나오는데, 들어가 보시면 LS 일렉트릭 관련해서 리포트를 잠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전력기기와 전력 인프라 내용을 한번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구간이 언제 좋아질 건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신사업에 대한 얘기 말씀드렸죠. ESS, VPP라고 해서 가상발전소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법률적인 부분이 아직 개편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법제화되는 부분을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자회사 LS 이모빌리티 솔루션에서 EV 릴레이를 수주잔고가 1조가 넘는다는 거, 그리고 포드, 현대자동차 이런 쪽으로 납품이 될 거라는 부분들은 꼭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EV 릴레이는 안전장치인데 요것들이 이제 자동차에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ESS나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입니다. 이게. 그래서 수주잔고 이렇게 많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고압 변압기 증설 검토 중이라는 것도 요때 11월 달인데 이때를 또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얼마나 어떤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지 하나씩 체크해 보시고, HD 현대일렉과 효성중공업의 그 주가 흐름이나 업황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살짝 조정을 받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업황이 더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반도체 전력 인프라와 엮이면서 오히려 더 전력기기 섹터가 굉장히 부각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회사가 제때 이런 어떤 효과를 보려면 제때 어떤 결정을 해주시면 그런 것들이 밸류에이션에 녹아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5번의 기타 업계 동향, 전방 수요가 조정받고 있는 상황, 투자 지연, 투자 자제 이런 것들도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12월 26일에 회사와 통화한 내용인데 그 탐방을 다녀온 11월 이후에 팔로우업한 내용이기 때문에 요것도 한번 일진전기 내용, 최근에 일진전기 굉장히 흐름이 좋죠. 그리고 최근에 금리 부분이나 그리고 2차 전지와 전기차 공장의 영향들 이런 것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북미 업황이 턴하는 모습을 모니터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걸 꼭 체크하면서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나기 앞서서 우리가 이제 퀀티케이에서 K찬스 2분기 강의를 오픈을 했는데 요거 꼭 이제 이 강의가 이번에는 2분기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차별성이 있을까를 보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댓글 그리고 그 후기들을 체크를 하면서 여기 2분기 퀀티케이 리서치의 그 K찬스 이 부분들 리뷰를 계속 보시면서 내가 이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제 도움이 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빠르게 자기 것을 흡수하면 할수록 이익이니까요. 당장 1분기, 2분기, 뭐 2분기, 3분기 때 사용을 못 하실지라도 요거를 어떤 자양분 삼아서 다음 3분기, 4분기에 또 실적으로 또 성과로 이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강의를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LS 일렉트릭 리포트 소개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좋은 댓글과 피드백 주시면 그걸 반영해서 앞으로도 방향을 좀 설정을 해보려고 하고요. 종종 좋은 리포트를 선별해서 함께 읽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